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디멘전 리덕션 메소드 개념 설명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 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PCR, 그리고 Partial Least Square, PLS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는요, 제가 이제 Predictor Selection 혹은 이제 Feature Selection 방법으로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첫 번째가 Subset Selection, 그리고 두 번째가 슈링키지 메소드 이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프리딕터가 x1, x2, xp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이걸 있는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 리니어 모델 학습한 후에 여기서 좋은 변수를 찾아내는 뭐 그런 방법을 썼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주어진 프리딕터 xi들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새로운 프리딕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름 그대로 디멘전 리덕션이잖아요. 줄여야겠죠? 그래서 p보다 작은 어떤 숫자, 뭐 m이라고 할게요. 그 m개의 프리딕터를 만든 후에요. 이제 이렇게 변환된 프리딕터를 기반으로 리니어 모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이제 변환된 프리딕터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디멘전 리덕션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디테일부터 설명하자면요. 기존에 우리 P계 프리딕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새로운 프리딕터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이때 M개만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멘전 리덕션처럼 이름처럼요. 우리 M은요. P보다 작은 숫자를 이용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요. 프리딕터를 바탕으로 우리 새로운 이 Z라는 변수는 어떻게 생성할 것이냐 이거죠.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강의에서 설명할 방법은요.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우리 리스폰스 베리어블을 이런 식으로 베타, 뭐 j, x, j 플러스 엡슬론 이런 선형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이제 새롭게 생성할 new predictor를요. 이제 xj의 선형함수로 이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pmj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 방법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더라도 이제 zi들이 이렇게 구해지면요. 리니어 모델은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기존의 response variable은요. 세타 제로 더하기 summation of coefficient 곱하기 새로운 predictor 더하기 epsilon i 이렇게 쓰니까 이 세타 m과 세타 제로 즉 여기서 intercept랑 이 zi에 대한 슬로프를 찾는 거는요. 기존의 OLS, LSE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뭐 학습 방법은 다를 건 없어요. 그 핵심은 뭐다? 결국에는 이 phi, phmp를 어떻게 고르느냐 이거겠죠. 자, 임의의 상수 이 pm1부터 pmp를요 잘 선택하면요. 즉 이제 디멘전 리덕션 어프로치들이 OLS 리그레션보다 이제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디멘전 리덕션 방법이랑 그러면 기존의 OLS랑 뭐 얼마나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같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냥 어떤 제약을 좀 준 OLS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수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 ZI라고 하는 새로운 프리딕터가 이제 어떻게 생성되느냐,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생성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쉽게 이제 디멘전 리덕션이랑 OLS가 같은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파트는요. 애초에 우리가 y, i를 세타 제로 더하기 이 파트 더하기 엡슬론 i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인터셉트랑 에러 파트 지운 거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ZIM 같은 경우에서는요. 기존의 원래 프리딕터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summation of j는 1부터 p까지 phi mj 곱하기 xij 자, 이 부분은요. by definition 정의에 따라서 그래요.
자, 이제 둘 다 유한합이기 때문에요. 이 무한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만 바꿔서 더하는 순서, 뭐 1 더하기 2를 더하나 2 더하기 1, 뭐 똑같죠. 뭐 그러한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순서 바꿨고요. 이 세타 m은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요. 뭐 들어가도 상관없죠. 자, 그렇게 돼서 m에 대해서 먼저 합을 할 거예요. 여기 다 이 부분이 지금 m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xij는 m이랑 무관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합한 거를요, 우리 여기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이걸 베타 j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yi는 이제 인터셉트 더하기 슬로프 파트가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되거든요. 즉 이 파트가 뭐예요? 사실 기존의 베타 제로 더하기 서메이션 베타 j xj 플러스 엡실론 이 파트죠. 그래서 이제 디멘전 리덕션과 OLS는 사실상 같다. 언제? 이 zi라는 새로운 변수가 기존 변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변환되는 경우에는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멘전 리덕션이 OLS랑 정확히 같냐? 그 추정값이 언제나 같냐? 그런 건 아니죠. 어느 정도의 우리 phi mj가 이제 자유롭게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를 어느 정도 제약을 걸어줄 거예요. 그래서 추정된 베타 j에 어느 정도 제약을 걸어준 리니어 모델가 같다는 게 이제 디멘전 리덕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에피션트에 대한 제약은요, 이제 코에피션트 추정치의 바이어스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 앞에서 설명했던 슈링키지 메소드처럼요. 하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n이 p와 유사한 경우 샘플 사이즈가 number of predictor와 굉장히 유사한 경우 혹은 이러한 하이 디멘셔널 케이스에서는요, 이제 바이어스의 조금 증가가 사실은 베리언스를 대폭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디멘전 리덕션 어프로치가 OLS보다 훨씬 더 좋은 테스트 MSE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디멘전 리덕션 기본 개념은 설명했으니까요. 이제 디멘전 리덕션의 대표적인 방법인 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즉 PCR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CR에서는요, 이제 리그레션에 사용하기 위한 프리딕터의 선형 조합을 정의할 때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를 이용할 거예요. 즉, 이제 Principal Component를 이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건 PC라고 그냥 쓰죠. 참고로 이제 PCA는요, 이제 우리 M by P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겠죠. 자, 이거를요, 차원을 축소해주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이제 어떠한 principal component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곱하기 이제 아이겐밸류로 이루어진 대각행렬 diagonal matrix 그 다음에 이 principal component로 이루어진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요 엄밀히 따지면 x 트랜스포즈 x를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CA가 차원 줄이는 진짜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unsupervised learning에서도요, 우리 PCA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해하시면 나중에 unsupervised learning 공부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여하튼 간에 우린 PCR에 집중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 principal component 주성분은요, 분산이 가장 큰 변수의 선형 조합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principal component는 이제 첫 번째랑 uncorrelated 되어 있다는 제약 하에서 가장 큰 분산을 갖는 선형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X에 대한 선형 조합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똑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랑 두 번째랑 uncorrelated 되어 있다는 제약 하에서 뭐 세 번째, 네 번째 큰 분산을 갖고 있는 선형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딕터들이 굉장히 이제 correlated가 되어 있으면요, 이제 대다수의 프리딕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사실상 몇 개의 프리딕터들을 조합하면 대부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자주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가 x1이라는 프리딕터가 y가 이만큼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x1이 y에 이만큼 설명한다고 할게요. 이만큼.
그리고 x1과 x2가 correlated 되어 있다는 거는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해요. 겹치지 않으면 사실 mutually exclusive인데 뭐 이 그림에선 independent에 해당하긴 해요. mutually exclusive랑 independent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그림에서 independent는 x1이 설명하지 못하는 뭐 새로운 정보를 포함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하튼 이제 correlated가 되어 있으면 겹치는 부분,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x2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x3도 x1, 2랑 굉장히 겹쳐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x3, 보라색 영역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x3는 y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딱 보면 y를 설명하는 부분은 여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요, x1이 설명하는 부분과 x2가 설명하는 부분과 정확하게 겹치게 되죠. 자, 이 경우에 우린 x3는 필요가 없어요. y를 설명하는 데는 적어도 그래요. 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자, 프리딕터들이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correlated가 높으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요. 실제로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x 몇 개를 잘 선형 조합만 해도요. 이 경우에는 x1과 x2를 잘 선형 조합하면 x3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프리딕터들의 선형 조합을 잘 찾아서 새로운 프리딕터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우리가 y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p개를 쓰지 않고 m개만 써도 y를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뭐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그림으로 또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보이는 그림은요, advertising 데이터에서 쓰이는 population이랑요, 이제 advertisement spending 해서 이제 광고 얼마나 지출하느냐 이 두 변수예요. x1이랑 뭐 x2 이렇게 쓸게요. 자, 앞에 제가 뭐 이렇게 y까지 설명한 거는 이제 y는 좀 잊어버리세요. 사실은 PCR 같은 경우에 y는 쓰진 않아요. x만 써요. 우리는 지금 x1, x2, x3 뭐 여기는 이렇게 x4 이렇게 할게요. 그럼 x들이 가지고 있는 총 정보는요. 여기 총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정보는 사실 x1이랑 x4 가지고만 해도 설명이 다 되죠.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y까지 만약 우리가 고려하면요. 그건 PCR이 아니고요. partial least square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하튼 간에 이제 x1이랑 x2에 대한 주성분 분석 PCA를 시행한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자, 이 데이터 포인트 산점도 보시면 이렇게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보면 이렇게 타원 안에 데이터 포인트가 다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타원을 이제 표현을 하려면 결국 요 센터 라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 긴 길이. 가장 길이가 긴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향과 길이, 그리고 가장 짧은 요 축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거 90도. 지금 우리 uncorrelated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짧은 방향과 길이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변수가 두 개니까요. 주성분도요.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즉 프리딕터의 개수가 p개면요. 주성분은 총 p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리언스가 가장 크다는 거는요. 이 산점도에서 이 가장 길이가 긴 이 방향을 말해요. 그래서 이 방향이 principal component 주성분을 말하고요. 여기에 대응되는 길이에 해당하는 게 eigenvalue 에 해당합니다. 1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여기 가장 짧은 건 뭐겠어요? 두 번째 principal component.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이 길이는요. eigenvalue, eigenvalue E2라고 쓸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차원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뭐 이렇게 해서 x3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타원이 아니고 어떤 럭비공 같은 모양이 생길 거예요. 제가 바게트 빵 같은 모양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여기 축이 하나 더 생길 거예요. 이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는 가장 짧았지만 이 둘 중에 길이를
비교하겠죠. 그래서 가장 짧은 게 이제 세 번째 principal component, 그리고 그 길이가 이제 거기에 대응되는 아이겐밸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P가 뭐 4부터는 그림으로는 설명 못 하겠지만 뭐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손으로 계산이 가능은 해요. 하지만 그렇게는 요새 안 하죠. 데이터 넣으면요, 이제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성분 같은 경우에서는요, 여기 population을 POP라고 썼고요. advertisement spending 같은 경우에 add라고 했는데요. 이 방향은 이제 0.839 곱하기 이제 pop 더하기 0.544 곱하기 add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방향을 그냥 그림으로 그린 게 이 초록색 직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아마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0.839 아니죠. 2를 곱했을 때 이제 90도가 나와야 되니까 내적이 inner product가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0.839, 0.544 요 벡터랑 이제 내적이 0인 거 찾아야 돼서 만약 아마도 이게 아마 두 번째 주성분의 요 슬로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하자면요. 여기 있는 0.839랑 0.544를요. 우리 로딩이라고 부를 거예요. 두 개니까 로딩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번에는 주성분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요.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뭐 x1, x2, x3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이 x 4개가 x1과 x4 이렇게 합집합으로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 그림과 조금 더 어울린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해석 먼저 하면요. 이제 첫 번째 주성분 벡터는요, 데이터에 최대한 가까운 선을 의미하고요. 이제 두 번째 주성분은 데이터의 두 번째로 가까운 선, 뭐 리니어 모델 같은 거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주성분은요, 데이터에서 가장 먼 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 주성분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초록색 선이 주성분이에요. First Principal Component. 자, 이 직선, 이 초록색 선이요,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리니어 모델,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컴포넌트가 Second Component, Principal Component는요, 사실은 두 번째로 잘 설명하는 선인데, 이 경우에는 컴포넌트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가장 설명을 못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우리가 회전을 좀 해볼게요. 초록색 직선을 수평선으로 두고요. 나머지 이거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변화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로테이션만 한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보면 Second Principal Component가 어떤 식으로 작용해요? 이거 에러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 해석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 주성분은요, 데이터 포인트와의 거리 제곱합이 제일 작은 직선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검은색 이 직선, 에러가 굉장히 작다는 말은요, 사실상 population과 광고 지출, 두 프리딕터가 표현하는 정보는요, 이 초록색 직선으로 대부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은색 직선들의 거리 제곱합을 나타낸 것이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두 번째 주성분의 분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즉 이제 두 번째 주성분의 분산이 작으면요, 에러 제곱합이 작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성분은 X를 거의 다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Principal Component, 그러니까 PCR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의 Principal Component만 쓸 거거든요. 여기에 두 개 중에 한 개만 쓸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초록색만 쓸 거고요. 이 에러에 대한 건 쓰지 않을 거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냐? 보면 X의 대부분의 정보는 이 초록색 선이 설명하고 있지 이 에러가 설명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PCR을 만들어냈습니다. 방금 이제 그렸던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성능으로 우리가 보여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첫 번째 주성분이 프리딕터 모드를 이제 잘 설명하는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주성분, first principal component와 population X1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제 first principal component랑 이제 광고 지출 두 번째 프리딕터에 관한 이제 스캐터 플롯을 그려봤어요.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죠. 정확히 직선이 아닌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second principal component를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만 봐도요. 우리 x1, x2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Z1이라는 first principal component 첫 번째 주성분만 있어도 충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 지워보면 이번에 이제 second principal component로 이제 population이랑 두 번째 predictor 볼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상 관계가 없어 보이죠? 약간 있어 보이긴 해요. 이렇게 약간 굉장히 약한 weak correlation 그리고 이쪽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약한 negative correlation 이렇게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너무 약하다. 그래서 즉 X1과 X2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주성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R을 요약을 좀 해보면요. PCR은요, 기존의 프리딕터가 X1, X2, XP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주성분 몇 개로 다 설명이 잘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리니어 모델을 만들어서 Y를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라고 설명을 했고요. 근데 PCR은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 필요해요. 자, 이 X를요, 이 주성분들이 완벽하게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성분 입장에서는 에러라는 게 있었죠. 아까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초록색 직선에 observation들이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 거리는 다 에러라고 했어요. 자, 이 에러는 굉장히 작긴 해요. 하지만 우리의 주 목적은 뭐예요? 이 X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주 목적은 Y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에러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실제로는 Y를 잘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PCR이 가정하는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M개의 주성분이 Y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혹은 중요한 방향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 없이는요, PCR의 성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앞서 우리 슈잉키지 방법 설명할 때 이제 시뮬레이티드 데이터를 통해서 라쏘랑 리치 리그레션 둘 다 성능이 좋다 이런 거 설명했었죠. 그래서 똑같은 그 시뮬레이티드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 다 지우고요. 자, 첫 번째 두 가지 케이스 있었죠. 하나가 덴스고 하나가 스파르스. 이 경우가 이제 스파르스 모델이고요. 이제 실제로 쓴 프리딕터 개수는 2개. 나머지는 이제 Y를 설명하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경우고요. 총 50개 중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덴스 모델 P52 모두 중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PCR을 적용해서 아마 여기에 있는 테스트 MSE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자, 그 경우에 이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 여전히 적용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언제 최소값을 갖느냐? 대략 한 요 정도에서 갔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원 스탠더드 오브 에러 룰 써도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저도 모르지만 이렇게 그려봐도 왼쪽 스파르스한 모델은 더 없죠. 그래서 한 요 정도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number of component, principal component를 대략적으로 한 16개 정도 쓰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덴스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어때요? 최저값이 한 요 정도에서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number of component를 약 35개 요 정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스파르스 모델에서는 조금 적은 number of component를 쓰고요. 이제 덴스 모델에서는요, 조금 더 많은 number of component 이거 쓰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요. 우리 이런 PCR이랑 OLS를 또 비교해 봐야겠죠. 혹은 라쏘랑도 비교를 해 봐야겠죠. 자, 이 경우에 보면은
OLS보다 무조건 좋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P50 쓰면 OLS는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적어도 여기에서는 Number of Predictor를 16개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Accuracy가 OLS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라쏘와 비교해보면 어때요? 라쏘는 당시에 한 2개, 4개 이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지금 16개나 쓰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나중에 이제 테스트 MSE를 직접 비교도 해보겠지만 16개나 썼으니까 아마 성능은 안 좋을 겁니다. 이게. 자, 오른쪽 이 경우 어때요? 35개 썼어요. 근데 라쏘랑 리찌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프리딕터를 있는 그대로 쓰기 때문에 어때요? 50개 다 써야 최소의 MSE를 가질 거예요. 혹은 뭐 40개 이상 써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어때요? 35개밖에 쓰지 않았죠? 자, 실제로 프리딕터 50개를 다 쓴 거긴 해요. 왜냐하면 요 Z1부터 시작해서 Z35를 썼지만 이 Z1은요. 실제로 X1, B1, B2, X2 해서 B 뭐 50, X5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딕터 50개는 다 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델 학습하는 데는 35개밖에 쓰지 않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경우에는 리치 라쏘보다는 PCR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강의 목적이 Dimension Reduction 방법 소개잖아요. 즉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PCR의 방법의 우수성을 좀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시뮬레이티드 데이터는 스파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개의 프리딕터가 Y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거였잖아요. 이렇게 생성한 데이터는 실제로 PCR이 가정하는 거, 즉 주성분이 Y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만족되는지 안 되는지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가정에 기반해서 우리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first five principal component를 이용해서요. 이제 Y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즉 Z1, Z2, Z5를 이용해서 이제 Y를 생성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는요. PCR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성능 비교할게요. 자, 앞선 슬라이드랑 다 똑같아요. Number of Component 바꿔가면서 테스트 MSE 비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치 리그레션이랑 라쏘 거기에 대응되는 이제 MSE도 계산을 했어요. 자, 이 경우 보면 PCR이 언제 MSE를 가장 적게 갖냐, 작은 값을 갖냐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약 5 나오죠? 그래서 원래 우리 5개 가지고 Y 생성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MSE 기반으로 해서 PCR 모델 몇 개의 컴포넌트 사용할까? 이거 하면은 5개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치랑 라쏘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초반부에 미니멈 값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가 실제로 이제 OLS, LSE 방법의 MSE를 나타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때의 MSE는 약 50 정도. 그런데 이제 PCR의 MSE는 한 20, 한 6 정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이걸 좀 지워야겠네요. 지워서 보면 이 경우에는 이제 라쏘가 리치보다 MSE가 조금 더 높아요. 그 이유는 왜겠어요? 덴스 모델인가 봐요. 왜요? 우리 주성분 지금 5개로만 했지만 첫 번째 주성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쵸?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프리딕터 전부를 이용해서 우리가 Y를 생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결과도 말이 됩니다. 리치가 라쏘보다 조금 더 낫다. 그러면 이때 MSE는 어때요? 사실 근데 PCR과 굉장히 유사하죠. 하지만 라쏘보다 PCR은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지만 뭐 OLS랑 비교하면 월등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제가 수업에 강의 목표에 따라서 OLS가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N이 지금 50밖에 안 돼서 그래요. P는 40, 네 45인가요? 50?
뭐 이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n이랑 p가 굉장히 유사한 경우에는 OLS가 굉장히 성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n이 굉장히 커지면 n이 뭐 1000이다 혹은 만이다 이러면 OLS 성능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PCR의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크레딧 데이터에 적용해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요. 이제 number of component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각 프리딕터에 대응되는 그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여기서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number of component를 크로스 발리데이션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number of component를 증가시킨다는 말은요. 여기에서는 Z1 하나만 쓴다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주성분 first component랑 second principal component 두 개를 쓴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두 개만 써도요. 모든 프리딕터를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가장 초반부 슬라이드에 잘 써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하튼 간에 여기 한 주성분 좀 지우고요. 네. 주성분이 이렇게 3개까지는요, 2개 혹은 3개까지는요, 여기 보이는 인컴이랑 리미트, 그리고 레이팅만 0에서 확 떨어지는 이런 스탠더다이즈 코에피션트를 갖고 있고요. 스튜던트는 거의 0에 가까웠어요. 그쵸? 근데 주성분이 3개부터, 그러니까 Z3부터는요, 어때요? 스튜던트 베리어블이 여기에 대응되는 코에피션트가 확 점프를 했죠. 그래서 아마 Z3는요, 뭐 B3, X3 이렇게 할 때 이 P3가 굉장히 큰 값인가 봐요. 뭐 이런 거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number of component가 증가함에 따라서요, 이제 나머지 변수들도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는데요. 뭐 정확히 0은 아니에요. 그쵸? 뭐 여하튼 간에 이제 스튜던트에 대응되는 코에피션트 값이 점점 커지고 이제 number of component가 10일 때는요. 갑자기 인컴에 대응되는 코에피션트가 양수였다가 마이너스 300까지 음수로 바뀌네요. 그리고 나서 이런 거 값들도 이렇게 확확 바뀌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변수들의 코에피션트들은요. 거의 0에 붙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정확히 0은 아니죠. 이건 어떤 거에서 봤어요? 우리 리치 리그레션에서 비슷한 결과 본 적 있었죠? 그때 리치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단점은 변수 선택, variable selection은 잘 못한다. 그래서 이제 PCR도요, 똑같아요. variable selection 기능은 잘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요, 이제 number of component를 어떻게 고르느냐, 이거 크로스 발리데이션으로 구하면 된다, 이거고요. 뭐, 당연히 MS인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그때 언제냐? 10이네요. 그래서 이때 10일 때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으로 보면 10일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때 중요 변수는 뭐죠? 결국 income, limit, rating, student. 그리고 여기 있는 회색 것, 직선들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0과 굉장히 떨어져 있긴 해요.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PCA도요, 슈링키즈 방법들처럼요, 우리 주성분 분석, 그러니까 PCA를 하기 전에 모든 프리딕터의 평균을 0, 그리고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1로 만들어주는 스탠더다이제이션, 여기 써있네요. 스탠더다이제이션 표준화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히 지금도 이제 반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에서 반드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표준화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제 프리딕터의 분산이 다른 프리딕터 분산보다 큰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PCA 결과가 First Principal Component가 그 해당 분산이 큰 프리딕터에 종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스캐터 플롯으로 우리가 주성분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이러한 거를 갖겠죠. 요 직선, 요걸 first principal component로 갖겠죠. 근데 우리가 갑자기 x에 대한 스케일을 바꿔가지고요. 자, 이거를 이제 원래 그램 단위였는데 킬로그램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좀 잘 보이라고 아래에다가 다시 그릴게요.
그럼 y축은 그대로 고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1000분의 1로 쪼개져요. 좀 이걸 극단적으로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안 보여가지고 극단적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주성분은 어떻게 바뀌어요? 이것도 파란색 라인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위로 가버리죠. 네, 이렇게 이제 스케일 인베리언트 이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성분 분석할 때 항상 이제 스탠더다이제이션 하는 것을 권장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X1이랑 X2가 유닛이 똑같아요. 뭐 그램 똑같아요. 근데 하나가 너무 퍼져 있고 하나는 조금 안 퍼져 있어요. 뭐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 뭐 굳이 스탠더다이제이션 이런 표준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항상 분석할 때 그 데이터의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셔서 분석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PCR의 장점, 뭐 시뮬레이티드 데이터에서 뭐 성능이 좋다 이거 설명했으니까 단점 설명할게요. 단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어썸션이 망가지면 PCR도 성능이 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PCR이 한 어썸션은요. 주 성분이요. Y를 설명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 성분이 아닌 뭐 맨 마지막에 있는 주 성분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PCP 그 다음에 PC P 빼기 1 PC P 빼기 2 이런 것들을 사실상 거의 무시하겠다는 게 PCR인데 이 주성분들이 Y를 설명하는데 중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PCR은요, Y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주성분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니 퍼포먼스가, 액큐러시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방향 선택을 할 때요, 우리는 이제 Y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unsupervised wa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당연히 supervised way로 방향을 설정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PC1 단순히 X를 잘 설명하는 그 방향 말고요. Y까지 고려해서 Y를 잘 설명하는 방향을 골라내면 돼요. PC1이 아니고요. 두 번째가 1보다 더 잘 설명해요. Y를. 그럼 이걸 골라내고 PC1은 고려 안 해요. 그리고 나서 PC3 보는데 Y를 잘 설명하냐 보는 거예요. 설명 잘 못해요. 빼요. 그리고 PC4 언제까지? 우리는 M개를 고르는 게 목적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이 방법이 PLS고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제 PCR에서 선택하는 프리딕터들이 가장 잘 설명하는 방향이 response variable 잘 설명하는 방향이란 보장 없죠? 네, 그게 이제 한계고 그거 극복하기 위한 방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발한 방법이 여기 보이는 PLS예요. 자, partial least square 이렇게 해서 주로 PLS라고 부르고요. 원래 프리딕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이제 새로운 프리딕터 Z1부터 ZM을 만든다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 개념 자체는 다 똑같은데 방향을 고를 때 이제 response variable을 고려해서 고른다. 딱 그 점만 다릅니다. 자, 이 부분은 PLS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아주 대략적으로만 설명할게요. PLS의 수도 코드를 보시면요. 이제 먼저 권장 사항이 아까 PCR이랑 똑같아요. X랑 Y를 둘 다 표준화 시켜야 돼요. 뭐 이것도 권장 사항이죠. 그래서 이제 스탠더다이제이션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는 B1J를요, XJ로 Y를 적합시킨 Simple Linear Regression의 코에피션트와 동일하게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방향 Z1을 계산을 해요. 그럼 모델이 어떻게 되냐면 Y는 베타 1 곱하기 Z1 플러스 E1이 되고요. 자, E1은요, Z1이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쉐이디드 그림자, 음영 처리된 게 Y라고 할게요. 우리가 설명에 대한 해야 되는 Y 영역인데요. 이 베타 1, Z1이 이만큼 설명한다고 가정할게요.
실제로 우리는 Z2, 뭐 여러 가지 뭐 방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가장 많이 설명하기 때문에 이걸 고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거냐면, 새로운 이 변수를 찾을 거냐면요, 이제 설명되지 않는 파트가 이만큼 남았죠. 자, 이만큼을 가장 잘 설명하는 Z2, 요 뉴 프리딕터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Z2로 설명되는 부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나머지 부분 또 설명 이만큼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프리딕터 Z3을 또 찾을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앞서 설정한 M개 혹은 계속해서 찾는 거죠. 자, 이 방법이 이제 PLS입니다. 자,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이제 막 넘겼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긴 해요. 이게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사용은요, 그냥 R이나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그냥 패키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궁금한 게 PCA랑 PLS가 얼마나 다를까? 뭐 둘의 큰 차이가 있긴 한 건가? 이거를 이제 애드버타이징 데이터에 적용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X축에는 population, 그리고 Y축은 광고 매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실선이요, PLS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점선이 PCR 결과래요. PCR은요, 여기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 X1과 X2를 가장 잘 관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PLS는 어때요? 보면 요 솔리드 라인 보면 이쪽 파트 observation들이 다 라인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위에 이쪽은 어때요? observation들이 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X1, X2만 가지고 보면 이 PLS가 그려주는 이 초록색 직선은 observation X1과 X2를 잘 설명한다고 보긴 어려워요. 요 점선에 비해서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보이지 않는 Y가 있죠? Y까지 고려하면요. 요 직선이 Y까지 포함하면 잘 설명하는 직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앞서서도 이거 썼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PCR의 결과가 굉장히 좋았었죠. Y 예측 PCR이 잘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PCR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요. PLS와 PCR은요. 전혀 다른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우리 강의 요약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디멘전 리덕션 메소드 설명했고요.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그래서 PCR 설명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partial 다 쓰기가 귀찮으니까 리스트 squares, PLS를 설명을 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보면요. 이제 PCR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이걸 하죠. 그리고 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first M principal component를 찾고요. 그거를 이제 리니어 모델에 적용을 하자는 방법입니다. 이때 그럼 M을 어떻게 찾느냐? M은요, cross validation으로 찾을 수 있다고 했고요. 하지만 이제 PCA의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M만 쓰니까 N과 P가 유사할 때 혹은 N보다 P가 클 때 PCA가 훨씬 OLS보다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assumption이 가끔 가다가 말이 안 돼요. 이 first M principal component들이 Y를 설명하는데 반드시 중요해야 된다 이건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선 accuracy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요. 요 방향을 찾는데 Y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unsupervised 방법을 차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Y를 그럼 고려하면 PCR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발된 게 파샬 리스트 스퀘어 방법입니다. 뭐 요건 디테일을 설명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종합적으로 좀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 실제로 여기서 피처 셀렉션 하고 싶은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subset selection 하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세 가지 방법 배웠죠. best, subset selection, 그 다음에 forward selection, backward elimination. 그리고 두 번째가 페널티를 걸어주는데 베타, 코에피션트에 걸어주는 거예요. 라쏘, 그 다음에 리치. 리치. 이거는 이제 L1 놈을 걸어줘서 변수 선택 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리치는요. 베타 2, L2 놈 걸어서 베리어블 셀렉션 기능은 잘 안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여기 디멘전 리덕션 방법이고요. 이것도 이제 하이 디멘셔널에서 굉장히 잘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1번, 2번, 3번 중에 그럼 하이 디멘셔널에서 뭐가 제일 좋냐? 일반적인 건 없습니다. 가정이 일단 잘 만족하면 그 방법이 대부분 좋고요. 보통은 이제 크로스 발리데이션, MSE. 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하면요. 이제 에러 레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각 방법을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뭐 PLS 같은 경우에 디테일을 제가 다 생략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게 요새 사실은 트렌드예요. 이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가요. 사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두 가지 파트가 있거든요. 빅데이터가 하나는 팻 데이터가 있고요. 핀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n이 p보다 월등하게 큰 경우 그리고 n이 p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되는데 팻 데이터는 사실은 기존의 conventional statistical method 쓰면요. 그냥 다 돼요. 시간 싸움이라서 컴퓨터만 그냥 더 좋은 거 사시면요. 돼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요. 안 됩니다. 기존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2번, 3번. 물론 1번도 되긴 하지만 한계는 있죠. 그래서 2번, 3번이 이제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